어게인 2016 트럼프 시즌2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마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참 높은 만큼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더 이기적이고 더 독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세계 경기 자체가 좀 고삐를 쥐고 단단히 경계해야 된다 목소리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라는 분은 네. 호주머니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분이죠. 모든 국가가 당황해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부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해도 일단 그 중국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이야기를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관세는 틀림없이 또 다가올 것 같죠. 네.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그럼 커지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 지금도 너무 안 좋은데 그렇다 보니 지금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그 인터넷에서는 네. 우리 중국의 경제가 걱정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중국 정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그 대응 전략을 계속 줄곧 세워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대처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처는 하고 있다. 이미 계속해서 대비를 해왔다. 네네.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차트가 하나 있을 텐데 그 성장률 추이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중관세 60%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 그래도 중국 증시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의 수출이나 네. GDP는 성장해 왔지만 중국이 2008년도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대외 경제의 비중을 줄여왔어요. 네. 그래서 2008년 당시에는 약 71%에 달했던 대외 경제 비중을 현재 38% 정도까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쭉 해온 거죠. 그렇다고는 해도 중국이라는 경제의 규모 네. 그리고 현재 닥쳐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다음번 압박을 해올 경우에는 틀림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는 없죠. 중국이 힘들어지는 그 과도기라고도 좀 볼 수 있겠는데 원체 힘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는 해왔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대외 경제 쪽으로의 비중은 줄이기 계속 나섰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또 걱정이잖아요. 네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 0.15%가량 하락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지금 그 중한 사이의 무역을 보면은 네. 한국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로 하강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은 참 슬픈 원인이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어떤 의미로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고 네. 중국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외 무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수출도 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우리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죠. 대중 수출 의존도를 우리도 줄이고는 있지만 네. 악재로 보는 건 분명하다. 네, 사실 네.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에게도 보편 관세 2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건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축소, 칩스법 폐지, 친환경 정책 또한 계속해서 좀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한 관점으로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그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죠. 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 대다수 선진국들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공통적인 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네. 이것을 완전히 끝까지 진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카드로 해서 이것을 협상의 재료로 삼아서 네. 다른 국가들한테 보다 나은 이익을 얻어내려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손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손해가 나면 미국에게도 손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끝까지 관철하기보다는 이것을 도구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다른 정책 목표,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많아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네.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수출액과 반도체 수출액 비중이 지금 데이터로 나갈 텐데요. 자, 수출액 비중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이 차트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시각이신지 궁금한데요.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전체 수출액 대중국, 미국 수출액, 반도체 수출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네. 왼쪽에 보시면 이 화면 보이실 겁니다. 네. 자, 봐주세요. 자, 교수님. 네네. 네. 지금 계속해서 잠정치, 10월은 잠정치로 나와 있지만 2024년 막대기가 빨간 막대기거든요. 네네. 전체 수출액 자체가 좀 줄었고 네. 대중국, 미국 수출액도 줄었고 네. 반도체 수출액은 좀 올라갔다는 말이죠. 네. 또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지요? 전반적으로 네. 미국, 중국을 막론하고 크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 액수가 약간 증가를 하는 것도 어떤 지금 임시적인 현상에 의한 현상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경기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든가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모든 국가가 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았나. 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저희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네, 무언가 좀 체계적인 대응책이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서 좀 더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요즘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예, 그런데 부동산이 이제 회복이 되려는 조짐이 약간 보이고 있어요. 있었어요. 예, 일선 도시라고 해서 이제 베이징, 상하이 이런 4개 대도시에서 네, 드디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약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PMI도 한 5개월 만에 가까스로 네. 지금 50 기준점 50 이상. 기준점 50이라는 건 기준점을 넘었으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예, 50이 안 되면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5개월 만에 이제 생산이 늘어나는 표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우리가 쓰는 정책이 효과를 볼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 기업인들도 이제 뭐가 될라나? 네, 이러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그 기업인 사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죠. 찬물을 그럼 제대로 끼얹은 건 맞네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이 예. 많으시고 중국 네. 전문가시니까 중국에 네. 대한 걱정, 저는 한국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데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보이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당선돼도 중국 증시는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원체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은 네, 여태까지 중장기적으로 미뤄오던 그 인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고 있었는데 지난번 삼중전의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통화 완화도 급박하게 하고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 이제 6조 위안을 또 더 풀겠다고 확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단서가 달렸어요.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아마 10조는 더 10조 규모로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트럼프가 집권하고 고관세를 매길 경우에 중국에 닥쳐올 충격을 네,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네. 이제 그런 정책을 실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동일하게 좀 바라보신다라는 관점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 상승할 거다라는 쪽으로. 중국 증시는 적어도 네.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금년 들어가지고 이 새로 주식 투자 계좌를 튼 사람들이 지금 거의 1억 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증시가 부흥할 거다. 근데 원차 안 좋았다 보니 저가 매수세도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중국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네.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지금 실업률도 높죠. 장사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부동산은 여태 계속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새로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 많아지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부양책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인정한 거잖아요. 부동산 원체에 죽어 있었고 내수 경기도 좀 힘들었었는데 이를 인정하면서 돈을 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앞서서 언급도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전인대 기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네. 트럼프 당선됐을 때 네. 지금 10조 위안까지 확대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잃어버린 30년 네네.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이렇게 돈 더 크게 푸는 거 맞다고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그 돈을 푸는 거는 굉장히 네.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돈을 통화 공급을 이렇게 크게 완화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이 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당국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할 경우에 여기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풀고 집행할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타이밍을 딱 미국 대선 타이밍과 맞춘 거죠.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보고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그 액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또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제대로 끼어 있습니다. 새우등 터지는 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무비자로 여행 허용했고, 네네. 뭐 게임으로 봤을 때는 외자판호 발급도 받고 있고, 뭐 한한령 해제라는 그 기대감까지 불어오고 있는데 어떤 관점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일방향의 비자 완화를 한 거는 벌써 이제 몇 달 전부터 중소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한국의 위상으로 볼 때 또 중국과의 관계의 위상으로 볼 때는 진작에 했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좀 늦은 거다. 예, 굉장히 늦었고 그리고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에는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린 몰랐잖아요. 예. 깜짝 공개였습니다. 이게 제가 중국 내에서 듣고 있는 얘기로는 네. 중국의 외교 관계된 싱크탱크들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최근 중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정부의 중요도, 네. 위상이 지금 내려가서 지금 아세안 국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에는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정도로 우리 위상이 내려갔다는 점이 하나. 네. 또 하나는 또 중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번 이런 개방이 상대방 국가를 배려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지금 내수 경기 살리려고. 그것도 있고 지금 그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떠났고 네. 그리고 외국 자본이 떠나간 건 그래도 좀 덜 서운한데 중국의 그 전문인 그룹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그렇지 않으면 각 산업이있어서 전문가들이 네. 외국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울 길이 없어지는 다 겁니다. 나갔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다시 어떻게든 예. 외국 자본 꼭 돈의 규모라기보다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정말 중국 전문가는 다르십니다. 우리가 몰랐던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완화적인 스탠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뜯어놓고 본다면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낮아져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 9개 국가의 무비자 허용이
오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6개월 전인가요? 허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총 27개 국가가 네네. 허용이 된 거 맞죠? 네네. 이와 더불어서 중국 자국을 위한 네. 측면으로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또 걱정인 거는 대중국 봉쇄, 지금 원체 미국이 중국 때리기 나서고 있다 보니 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간다면 네. 결국에는 제2의 사드 보복 사태 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중국의 소비자 시장, 그러니까 우리의 브랜드로 팔고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대중 수출품이 거의 중간재 위주, 부품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중간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그 사드 보복 같은 거를 하기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슬픈 의미로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것은 아마 없을 것 같다. 네.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다. 네. 미국은 사실 사드 보복 때 뒷짐지고 있었어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네. 걱정이네요. 하지만 길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지금 기술과 경험에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고 네. 구미 국가들이 그걸 제공하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 우위와 기술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기술 보호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에 기술 유출 네, 그 네. 이슈도 있었다 보니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혹은 뭐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좀 살아남으려면 네.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부흥을 꾀하려면 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부터 중국에서 잘 상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기술 위주의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빼가는 그런 행태를 하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졌고 또 중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추진해가는 기술 입국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과거 같은 그런 식의 그 기술 탈취는 줄어들 겁니다. 기술 유지가 보호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어서 그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좀 더 강화된다면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산업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그 섹터가 있을 테고요. 또 유리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것이 어려운 것은 중국은 지금 그 미국으로부터 시장에서 자꾸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작업을 주로 브릭스라든가 글로벌 사우스 같은 시장에서 찾고 있는데 이런 시장은 사실 그 기술 함유의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팔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인 걸 고려해 볼 때 예. 아무래도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화면 보시면 교수님 트럼프 집권 국내 산업계 비상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주요 공약들 보면 네. 10%에서 20% 보편 관세 부과. 네. 이제 국내 산업계 반응으로 봤을 때 가전과 자동차 등 수출이 감소할 거다라는 부분이고 칩스법, IRA, 뭐 지원법 철회 가능성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지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대중제재 관세 관해서 좀 교류가 축소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국내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좀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네, 관점이세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호적인 시각은 아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자, 우리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네. 이야기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너무 네. 부정의 목소리만 또 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원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네. 조금의 청사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조금 눈을 떼고 좀 거시적인 시간 단위에서 보면 조금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네.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 경제는 지금 글로벌 마켓으로부터 네. 약간 디커플링 돼가는 상황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죠. 예.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되면 자기들 국익에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글로벌 마켓에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수입해서 사와야 되는 것도 많고 네. 또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양쪽의 공급망에 우리는 항상 다 발을 걸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한 편을 들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이것을 어떤 분들에게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우린 중국 포기할 수 없고 그렇죠. 당연히 미국과 서방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양다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멀어져 가고 간극이 커갈 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길은 중국과 미국의 간격 사이를 메우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안에서 줄다리기를 좀 똑똑하게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중국 조선업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오늘 조선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참 핫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한국의 조선과 협력을 긴밀하게 이어가겠다라고 네.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네. 중국 조선이 원체 좋잖아요. 지금 뭐 수주를 싹쓸이 해간다 이야기가 많던데.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면서 또 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중국의 조선산업도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네. 물론 외부로 나타나는 그 수주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비워놨던 조선소에서도 지금 드디어 작업을 시작한다는 등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중국의 조선소 시설 중에 네. 지금 아직도 상당수는 지금 공치고 있는 거예요. 과잉 생산됐던.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컵에 있는 반 컵의 물 같은 상황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반이나 찬내로 보는 분이 계시고 네. 이거 아직도 반밖에 안 찼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죠. 교수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저는 앞으로 중국 조선은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질 겁니다. 네. 지금보다 더 고부가가치로 가고자 하는 노력은 할 텐데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조선의 그 물량 자체는 앞으로 국내형으로 많이 전환될 거로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전국 수로를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만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수주보다 국내 수주에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까지 중국 경제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